아유, 나갔어. 자, 그러면 바로 1시가 되었기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자기소개서 제일 이제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지원 동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지원 동기 어떻게 써야 될까? 자,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적지 않은 분들이 지원 동기 그 회사가 정해져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 저는 엄청 많이 받아왔어요. 예. 자, 이렇게 쓰시면은 회사도 정해야 되고 그 회사에 대해서 다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20개 회사를 지원한다. 그러면 이제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20개 회사에 맞춘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를 다 쓰셔야 돼요. 그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맞추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산업과 업종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를 맞추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나는 산업이 어떤 산업입니까? 우리는 IT 분야죠. IT 분야라는 산업이 정해진 겁니다. IT 분야 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건설도 있고, 네, 어떤 뭐 영업도 있고, 보험도 있고, 금융도 있고, 뭐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식료품도 있고 그런 쪽으로 산업이 먼저 정해집니다. 산업과 업종이. 그 다음에 직무라고 한다면 IT 분야 내에서는 이제 어떤 직무입니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버 엔지니어라든지 예, 그런 쪽에 직무가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저랑 같이 맞추시면서 오늘 같이 한 편에 실제 제가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이 된 자기소개서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워드 파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옮겨봤어요. 그래서 여기 192개 단어를 클릭을 하면은 현재 이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서 822자입니다. 822자. 네. 약간 좀 과하고 많습니다. 가장 적당한 글자 수는 몇 자일까요? 700글자입니다. 700자.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그 내단락을 완성하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2030 인생의 끝자락, 별벽에 몰린 사람들이 인터넷 광고 등에서 코딩이 꿀이다. 이런 마케팅을 혹해 국비교육 및 부트캠프에 등록을 해서 과정을 수료해서 IT 취업에 발을 뜨는 합니다. 네. 자, 이 두 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솔직한 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자기 지원 동기를 한 2,000개, 3,000개 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채용 담당자한테 잘 보이려고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은 딱 그거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29세예요. 29세. 인생이 끝자락이라는 얘기죠. 근데 29세인데 본인은 이제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절벽에 몰렸대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직접 인터넷 광고 등에서 코딩이 꿀이다 이런 마케팅을 봤대요. 저희와 연결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들여놓으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빨간 걸로 해서 제가 첨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그죠? 네. 보편적인 생각이 그 IT 분야에 들어오려는 생각이다. 그러면 한번 유추해 보세요. 이분은 비전공자일까요? 전공자일까요?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은 비전공자일까요? 전공자일까요? 1번 전공자, 2번 비전공자. 1번 전공자, 2번 비전공자. 예, 이분은 비전공자입니다. 예,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했다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29살이 무슨 인생의 끝자락입니까? 그렇죠? 예, 어떤 뭐 취업 준비의 끝자리라고 뭐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그것도 끝자락은 아니죠. 네, 그런 식으로 인생의 끝자락에 표현할 정도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 많이 시도를 했다가 인터넷 광고에서 코딩이 꿀이다라는 거에 혹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대부분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도 혹하게 돼서 들어왔다. 뭐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스토리가. 네. 어떻습니까? 이 두 줄이 솔직하게 와닿으시나요? 느껴지시나요? 네. 상투적인 표현을 이렇게 2030을 인생의 끝자락으로 표현 못합니다. 이건 철저히 그분의 주관적인 견해인 거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맞지도 않는 이야기인데 2030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지금 투영이 된 거예요. 이 자기소개서 지워놓은 게. 그러면 최희용 담당자가 봤을 때 이 글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읽고 싶어져요. 아, 이 사람은 최희용 담당자한테 보여지는 위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내 그 생각과 그런 것들을 쓰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거를 첫 번째 이렇게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치어나내가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나도 인생의 끝자락이 아닌데 무슨 2030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이렇게 딱 어필을 하나 라고 하면서 세 번째 줄을 읽고 싶거든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저 또한 아는 친지인과 친구를 통해 국비지원 개발자 양성교육과정을 듣고 등록했고 개발자 양성과정 입과 전에 독학으로 HTML, CSS, JS는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라고 표현했죠. 네. 이게 이제 진짜 또 지원 동기가 IT 분야에 대한 찐 지원 동기가 나왔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네. 이과 전에 뭘 공부했어요? HTML, CSS, JS를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네. 역시 가짜로 적으신 분이거나 채용 담당자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분은 이런 단어 절대 못 씁니다. 왜? 공부 안 했으니까. 근데 이분은 실제로 그런 공부를 했던 분이셨어요. 이것들을 갈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자바라고 표현하거나 자바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찐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개인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HTML과 CSS가 나오면서 바로 JS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역시 이 단어 자체가 지금 이 글이 되게 서툴러요. 서투른 대신에 찐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줄을 통해서 HTML, CSS, JS 막 뒤집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옵니까? 아, 내가 지금 이게 공부하고 있는 게 잘 맞나? 안 맞나?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국비지원 개발자 양성과정을 등록을 했다. 근데 내가 이걸 등록하기 전에 나는 충분히 IT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뭘 공부했어? HTML과 CSS, JS를 공부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제가 만약에 이런 글을 보잖아요. 면접에 가잖아요. 저는 이 질문을 할 겁니다. HTML 버전과 CSS 버전과 JS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버전을 잘 모르거나 대답을 못하거나 인강에 대한 루트를 말하지 못한다? 그럼 이 글은 역시 가짜인 걸로 판명나는 거예요. 네. 내가 비전공자인데 채용 담당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그런 그냥 쓰려고 하는 그런 지원 동기를 쓰는 것처럼 보여줘서 저는 우선 면접에서 탈락을 시키거나 마이너스 점수를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자기소개서를 잘 못 쓰는 취준생분들은 글이 찐으로 쓰게 되면은 약간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서투릅니다. 네, 근데 그것들이 진짜 글이에요. 제가 채용하는 데나 헤드헌터 입장에서 자, 또 계속해서 하는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보니 과정 동기들 중에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개강일로부터 약 1개월도 되지 않아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역시 찐이죠. 제가 계속 지금 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자기소개서 쓸 때 첫 번째로 찐으로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상투적인 글이 되어버리고 재미없는 글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읽기 싫어하는 글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냥 안 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인사이트적인 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저한테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소개서를 끝까지 다 읽나요? 체험 상담자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저는 읽을 만한 자기소개서는 끝까지 다 읽습니다. 읽을 만한 것들. 네. 하지만 읽을 가치가 없는 것들은 당연히 안 읽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내 자기소개서잖아요. 내 거. 내 자기소개서인데 시켜놓는 자가 내 걸 다 안 읽었다? 그 얘기인즉슨 자기소개서가 뭔가 이상하고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 읽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 읽게끔 만드는 게 바로 취준생의 몫입니다. 자,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보니 그런 동기들 중에 자기 적성과 맞지 않아 개간이 없게 일일별로 되지 않아 중국 탈락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IT 분야에 허상을 봤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허상을 봐.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서는 이제 자신의 그런 자신의 성실도도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했냐? 당신은 어떻게 했냐? 당신도 그럼 1개월 만에 그만두냐?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 자격증에서 좀 쓰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1개월 만에 중도 탈락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뭡니까? 확실하게 비지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고 그리고 비정규임에도 불구하고 중도 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중도 탈락을 했다.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또 역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요. 이 글은요, 이분들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비전공자 개발자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맞죠? 공감할 거예요. 왜냐? 비전공자 개발자 출신이라고 한다면 비전공자도 당연히 국비전 교육을 들었을 테고요. 그렇죠? 네. 그럼 그 교육을 보면서 당연히 그들도 맞아. 나도 교육 들었을 때 이렇게 중도 탈락한 사람이 있었지 라고 과거를 해석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이해를 했다. 무슨 뜻이에요?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네. 누구로서 힘들었어? 비전공자로서. 이해? 나도 힘들지만 어떤 거예요? 버틴 거잖아요. 그죠? 네. 나도 비전공자로서 힘들었다. 네. 하지만 이해는 갔지만 했다. 수강전에는 코딩이 꿀이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수강전에는 마냥 누구나 교육을 받고 고액 연봉으로 취업을 하고 경력을 쌓고 같았지만 현실의 교육 내용은 결코 묵묵하지 않았다. 네, 편해서 죄송한데 수의전 특히 비정자 받아오시는 분들 이해되시지 않나요? 네. 마케팅에 속아서 수강하고 보니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역시 또 난 끝까지 현타를 이기고 수료했다. 저는 이거 지금 100% 공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비정자분들 이제 양성을 해봤지만 현타 많이 옵니다. 실제로 어려워서. 네, 하지만 현타가 와도요 2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두신 분과 안 그만두신 분. 안 그만두신 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취업합니다. 저는 봤어요. 그런 모습들을 수도 없이 많이. 예. 그리고 막판에 제가 기억나는 사례는 음악 하시던 분이셨는데 막판에 파이널 포트폴리오 할 때 뭐가 딱 뜨여가지고 예, 막판에 진짜 이 일을 하지 말까 하다가 고민까지 하다가 파이널 포트폴리오 때 딱 뜨여가지고 취업하신 분들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또 공감을 얻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마찬가지인데 맞죠? 본인의
상황에 대한 이제 심정을 또 역시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뭐가 왔어요? 당연히 비정적이니까 현타가 오고 힘든 시기가 닥쳐왔습니다. 전 오히려 중도 탈락보다는 오기가 생겨서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끝까지 이해할 때까지 사비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만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뭐가 느껴지시나요? 이 글에서. 여러분들. 뭐가 느껴지십니까? 오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성실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오기가 생겼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오기가 생겼다는 글이 진짜라고 느껴지시는 분은 1번. 에이, 무슨 오기가 생겼겠어. 그냥 쓰려고 썼겠지. 가짜야, 2번. 진짜 1번. 채팅창에 알려주세요. 진짜라고 느껴진다, 1번. 가짜라고 느껴진다, 2번. 진짜라고 느껴지세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글은 지금 현재 우리 방에 써 있는 채용 담당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채용 담당자한테 우선 이 글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그 인재상은 뭐가 느껴지는 겁니까? 오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예, 우리 회사 와서도 이런 어려움 당하면 현타 오면 사직서는 안 내고 오기로 버텨볼 생각이 오기로 버틸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좋은 선입견을 갖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글. 이해되시나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기소개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50%는 믿어지지만 면접 때 저는 또 반드시 또 확인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거냐? 그래요. 오기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오기로 사비로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고 했는데 사비로 어떤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대답을 잘 해야겠죠. 네. 뭐 내 개인 돈으로 아니면 돈이 없어서 뭐 부모님 카드로 아니면 뭐 형이나 누나의 그런 그 개카 개인 카드로 인터넷 강의 뭘 들었겠습니까? 뭐 인프런 아니면 뭐 프로그래머스 그런 거에 대한 인터넷 강의를 수강했다라고 딱 진정성 있는 여부를 말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가 또 가짜다라고 하시는 분은 분명히 얼버무리면서 뭐 유튜브 강의나 뭐 그렇게 들었겠죠, 분명히. 유튜브 강의요? 분명히 삽이라고 했는데 유튜브 강의라고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그분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야기를 못 하겠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저는 자기소개서를 제가 읽을 때 헤드헌터로서 채용 담당자로서 죄송하지만 50%만 믿습니다. 나머지 50%는 면접을 통해서 제가 반드시 파악합니다. 예. 근데 사비와 인터넷 강의 뉴스도 다 얘기를 했다. 인프론 같은 것도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믿겠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말하기 때문에 눈에서 레이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 돈까지 들었으니까 자기 돈까지 국비정 교육도 들었는데 자기 돈까지 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오기가 있으니까 인터넷 그 개인 사비까지 들었으니까 어떻게 결국은 보세요. 개인 사비로 인강까지 들었으니 더 못 그만두죠. 국비교육. 그쵸? 네. 확실히 오기가 있는 사람이고요. 뭘 하나 맡겼을 때 해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좋았어. 오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이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읽어 내려가는 그 채용 문화자의 인지의 흐름입니다. 백엔드 과정 중에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Node.js 부분을 따로 인강으로 보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Node.js가 과정 안에 있었던 과정을 들었던 분이에요, 그죠? 네, 그 Node.js 부분을 역시 또 따로 인강으로 또 보완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또? 이 나중에 이제 어떤 인재상이 있게 됩니까? 향후 이런 어려움들을 회사 내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이 사람은 뭐부터 들을까요? 사수를 찾아갈까요? 아니면 인강을 찾아갈까요? 인강을 찾을까요? 여러분의 성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인강을 찾지 않겠어요? 이 사람의 그 학습하는 패턴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인재상은 뭡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인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몇 줄이니까 총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대략 13줄의 글을 통해서 이분의 인재상은 어려움이 당하면 인터넷 강의로. 근데 그 인터넷 강의가 뭘로 들어? 개인 카드로. 인강을 찾아서 듣는 사람입니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적극성이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네. 자, 찾아듣고 이해하고 복습하고 주기를 계속해서 끝까지 완주한 결과 전 6개월여간의 개발자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본인 본가인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로 취업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겨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전세 월세보다 피폐한 고시원 생활까지 계획하며 IT 분야에 취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줄, 원래 피드백을 좀 드리면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한 줄이나 두 줄로 잘라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때 제가 피드백을 할 때, 클리닉을 할 때 일부러 제가 자르지 말자고 했어요. 이것들을 채용 담당자로 하여금 쉼표 없이 읽게끔 해서 이분의 절박한 상황을 어필하려고 한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쓰고자 하는 바를 절대적으로 의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읽었을 때 어때요? 전 굉장히 숨찼거든요. 왜냐? 쉼표도 없었고 끊인 것도 없었어요. 본가는 전라도 광주예요. 근데 취업하기 위해서 서울로 취업을 하려고 이제 거리로 옮겼어요. 근데 그나마 생활비 아끼기 위해서 고시원 생활까지 계획했어요. 못 가득게 돼요. 절박함이 느껴지죠. IT 분야로 취업하려고 하는 절박감. 꼭 이렇게까지 해서 취업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분은 어떠신 분입니까? 굉장히 IT 분야의 취업에 대한 절박함이 느껴지는 거죠. 예. 제가 만나본 취준생분 중에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면은 어쨌든 면접은 갑니다. 서류 전형은 통과해서. 그렇지 않나요? 전형을 통과해서 면접은 갑니다. 무조건. 네. 서류는 면접을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면접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의 찐 내용이 면접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은 저는 어쨌든 OK로 할 것 같아요. 왜냐? 신입은 인성이 중요합니다. 네. 투자 대상이에요. 신입은. 예. 바로 이래서 그 기업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그 ROI라고 하죠. 예, ROI라고 하는데 그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그 회수율이라고 합니다. 회수율. 네. ROI가 적은 신입입니다. ROI가 높은 신분들이 경력자이죠. 네. 그래서 이분은 투자 대상이라서 절박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그만두는 신입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해도 인강이나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회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바로 그런 인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절박성과 오기. 이 두 가지의 인재상을 가지고. 자기소개서 지원을 통해서.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알겠어. 이제 한번 이제 면접 한번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하고 싶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비빔밥 배달업체. 예. 가업으로 이어갔도 되지만, 과감은 포기하고, 서울행을 가능해서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서 제 같은 능력으로 IT 개발자 밥으로 사회생활, 생계주임의 자아실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모님이 비빔밥 배달업체 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위에 형이 그 배달업체를 이어받기로 했대요. 가업을. 그래서 본인은 다른 길을 찾다 하다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 이어받기로 한 거예요. 예. 자, 시간이 지금 26분이 돼서 10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오늘 지원 동기 이 한 단락을 통해서 이 최소한 뭐가 남아요? 오기와 절박성. 그 절박성을 통해서 어려움이 생겨도 바로 그만두지는 않겠구나. 인강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오늘 사례의 자기소개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자, 30분까지 제가 또 질문사항을 받고 무조건 30분 안에 마칠 테니까 한 번쯤 쫙 보시면서 정리하시면서 질문하실 내용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고 3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주세요. 자, 다음 주 강의 주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음 주 강의 주제는 자기소개서 그 입사 후 포부로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입사 후 포부. 오늘은 제가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 성장 배경과 성격 소개를 할까 하다가 지금 가장 이제 니즈가 시급하고 궁금해하는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는 뭐냐면요, IT 분야에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를 이렇게까지 절박하구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술 소개서 같은 부분도 강의가 예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포트폴리오로?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최소한 자기소개서가 4단락이지 않습니까? 성장 배경, 성격 소개, 지원 동기 입사가 보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례별로 하나의 그 각 단락씩은 짚고 자기소개서는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갈 길이 많이 있어요. 면접에 대한 주제도 많이 있고 자기소개서 주제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할 테니까 수요일 오후 1시에는 대부분 다 시간 좀 비워두시고 30분간 투자를 하셔서 어떤 컨설턴트나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소개서를 끝까지 잘 처음부터 완성할 수 있는 7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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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0자에서 3000자 정도 되는 자기소개서 한 페이지를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작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래야 개인 컨설팅도 해드립니다. 네, 개인 컨설팅도 요청을 하시면은 특히 다음 주나 채팅창에 저한테 수신자를 모두한테 하지 마시고 저한테 해주시면은 제가 또 개인 컨설팅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 자기소개서 진짜 했었던 취업을 성공했던 찐 사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간혹가다 또 이러신 분이 계세요. 아유, 개발하고 뭐 IT 분야하고 글 잘 쓰는 게 뭐 그렇게 상관관계가 많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 아이러니하지만 이 글을 잘 쓴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뭐랄까요? 체계적으로 표현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게 바로 글 쓰는 능력. 사실상 이 글 쓰는 능력은 어느 분야에나 다 적용이 되고요. 어느 분야에서 각광을 받는 그 인재들의 상을 보면요. 대부분 다 자기 생각들을 글로 잘 표현을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잘 표현되어 있는 글의 그런 세계가 바로 사실상 블로그의 세계입니다.
블로그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케팅에 있어서 블로그 하는 거. 물론 이제 네이버에서 그런 것도 저희 어플에서도 그런 거 있긴 하지만 그런 인사이트적인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유튜브를 가지고 한번 유시민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제가 또 한번 짧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이 다 되었기에 또 질문사항을 2개를 주셨기에 다 답변을 드렸고요. 오늘 자기소개서 지원하기 사례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소스자 마이테이던터 장철입니다. 오늘은 오픈 취업 강의 자기소개서 입사업 포부입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은 다 마이크를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 궁금하신 내용들은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공유한 화면과 목소리가 잘 보이시고 들리시면은 채팅창에다가 1번을 좀 남겨주세요. 제 화면과 목소리가 잘 보이시고 들리시면은 1번, 네. 카톡이 아니라 그 줌의 채팅창에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30분이 안 돼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질의응답 시간은 반드시 그래도 5분에서 10분 사이에 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채팅창에 남겨놔 주시면은 그것들을 보고서 또 나중에 응답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시 1분이 되었기 때문에. 자, 역시 이 지원 동기와 마찬가지로 제일 우리 취준생분들이 어려워하는 항목입니다. 입사 후 포부. 역시 많이들 갖고 있는 선입견이 첫 번째가 선입견? 네. 갖고 있는 게 회사가 정해져야 네.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 않은 입사 후 포부를 제가 지금부터 샘플로 가져왔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네. 제가 컨설팅을 했던 분이시고 역시 기업에 잘 합격을 했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2자로서 600자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네, 적정 수준의 입사 후 포부이고 자, 졸업 후 외국계 기업 전체 전형 4차 1차가 서류, 2차가 인적성, 3차가 인성, 4차가 기술 면접. 근데 기술 면접에서 뭘 했습니까? 불합격을 했다는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진짜로 외국계 기업 전형을 본 분입니다. 그게 느껴지시나요? 중에 기술 면접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자, 이 탈락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뭘 느낀다고요? 진위 여부부터 파악한다고 했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한 세 줄을 통해서 외국계 기업에 실제로 전형을 받다 안 받다라고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실제로 외국계 기업 그 취업 준비를 했구나라고 느껴집니다. 뭘 보고 느껴질까요? 실제로 구체적인 이런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지금 4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이거 실제로 준비 안 하고서 그냥 채용 공부만 보고서도 그냥 자소서로 적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과연 잘 적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정말 면접이 나온다라고 딱 가정을 하면 진짜 자신감 있게 잘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겁니까? 네. 제가 어제 이제 이지 컨설팅을 진행하는 중에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KMS님. 네. 어제 이제 이지 컨설팅을 준비하는 중에 이제 한 카페를 갔는데 저녁을 먹고 카페를 갔는데 실제로 정말 그 취준생 그 스터디 모임 대여섯 명이 자소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네. 좀 안타까웠고
정말 그 뭐랄까요?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발휘가 될 뻔했어요. 실제로 정말 껴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좋습니다. 기업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 본인한테 안 좋아요. 이렇게 자꾸 자소서를 통해서 합격을 하면요. 그게 계속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계속 되면은 나중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네, 그런 식으로 합격을 위한 그런 거로 흘러가면은 결국 전체 인생에서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리어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당당하게 1차 서류부터 합격을 준비를 했고 2차 인적성도 준비를 해서 합격을 했고 3차 인성도 면접을 합격을 했고 근데 어디에서 불합격을 했다니까 4차 기술 면접에서 불합격을 했다라는 것들을 실제로 이분이 썼던 내용인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이제 꼬치꼬치 이게 나름 가짜로 쓴 거다라고 느껴져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1차 서류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는 어떤 인적성을 갖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정말 갈리겠죠. 진짜로 인적성을 준비를 한 내용과 어떻게 해서 합격했던 내용이 바로 나오겠죠. 하지만 이것들을 그냥 쓰려고 하기 위해서 딱 쓰신 분들은 2차나 3차에서 바로 걸릴 겁니다. 왜? 준비를 안 했고 실제로 합격을 한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벌써 이 세 줄을 통해서 한 번의 면접 내용을 통해서 이분은 바로 탈락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했다라고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 이것들을 적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왜 적었냐? 예. 첫 번째로 적은 이유는 본인의 그런 위치 파악입니다. 예. 이런 말을 했죠. 내 자신을 알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채용 준비에 있어서, 취업 준비에 있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 예. 내가 정말 IT 전공자로서 외국계 기업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건가? 아니면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 적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IT 전공자인데 있잖아요. 외국계 기업을 전형을 치렀는데 오히려 서류는 합격을 했고 2차 인적성도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 인성 면접도 합격을 했는데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IT 전공자가 기술 면접에서 떨었다는 거예요. 기술 면접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결론. 학부때의 IT 배운 보유 기술이나 습득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구나. 그렇죠? 그거를 느껴지 말한 말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이분이 이제 내렸죠. 결론을. IT 학부라는 우물한 개구리였다. 내 자신이. 예. 그래서 전 학부 때 열심히 해서 학점을 높여놓고 졸업을 하면 취업은 자연스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돼 있지. 예. 대부분의 갖고 계신 대부분의 그 IT 전공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전공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각들이 나중에 이제 발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취업해서 사수한테 배워야지. 예.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예. 제가 취업 특강을 해보거나 멘토링을 해보면. 예. 하지만 기업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느 정도 배워서 와. 그리고 사수는 학교는 아니 학교래. 기업은 학교가 아니에요. 사수가 선배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에요. 알려줄 의무는 없어. 이게 기본적으로 요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 뽑습니까? 신입을 안 뽑고 경력을 뽑습니다. 아예 뽑아버리고.
예, 제가 뽑아버림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예.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력직이 더 연봉도 세고 또 어떤 처우도 달라져야겠죠. 당연히 경력직이니까. 하지만 왜 경력을 뽑았습니까? 이런 그 기업에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수익을 얻어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경력직이 더 빨리 벌고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수도 그렇고 인주분들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이 돼서 딱딱 각자 자기 맡은 일에서 그 일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기업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을 더 주더라도 처우를 더 좋게 해주더라도 차라리 신입을 뽑는 것보다는 경력을 뽑아버리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취업은 자연스레 되는 줄 알았지만 결국은 어디서 불합격을 한 겁니까? 4차 기술 면접에서 불합격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뭐가 옵니까? 현타가 오는 거죠. 멘붕이 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아유, 취업 준비 할 필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는 급기야 아르바이트를 전전긍긍하게 되면서 점점 졸업 연수에서 점점 시간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공백기만 쌓여가는 겁니다. 예. 자연스레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것들로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하지만 채용 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쟁자들은 IT 전공 졸업을 하고 바로 정부 지원 교육을 받고 실무 교육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2, 3차례 오타죠. 네, 이건 오타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2, 3차례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지원자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같은 그 지원 회사의 그 경쟁자죠. 지원자의 이게 현실입니다. 예, 채용 현실이에요. 2, 3차례 하고 왔죠.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저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저도 그럼 똑같이 지원자들처럼 실무 교육을 받고 포트폴리오로 웹 개발 직무 시장에서 그들과 진검승부를 벌여야겠다고 다짐하고서 바로 정부 지원 교육 과정을 6개월 이수했다라고 돼 있죠. 네. 자, 현실을 직시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 이 세 줄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실행력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빠르죠? 네. 뭐랄까요? 그 생각의 전환이 빠릅니다. 그리고 행동이 빨라요. 행동. 실행력이 빨라요. 예. 이걸 원하는 거죠. 기업에서는 사실상. 그죠? 네. 내가 해봤는데 현실이 내가 부족한 걸 느꼈고 내가 뭘 해야겠다는지 빠르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바로 이수를 했죠.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인성은 뭐가 느껴지는 겁니까? 성실성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에요. 도전 정신이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예, 그 대신에 뭐가 빠른 사람이에요? 빠르게 인정을 해버리고 실행으로 옮기는 실행력이 빠른 사람이에요. 예,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인성인 거죠. 기업에서 원하는 인성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중에 향후 기업에 입사하고 나서도 본인이 잘못을 빨리 인지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보이겠죠. 그러면 그 고치려는 노력을 통해서 고쳐지는 행동이나 사고가 고쳐지면 그게 바로 회사의 이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맞죠? 틀렸나요? 제 생각이? 예. 그런 식으로 나를 그렇게 봐달라고 지금 의도해서 이렇게 세 글자로, 세 줄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장 주된 키워드 포인트는 바로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한 단어. 바로. 예.
진검승부를 벌하겠다고 생각했고 다짐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러면 저는 이 바로라는 단어에 한번 꽂히면서 어디에 눈이 갑니까? 이력서의 대외 활동에 눈이 가는 겁니다. 이력서 대외 활동. 대외 활동에 눈이 가면서 그 졸업일자와 그다음에 그 교육 시작일, 개강일이라고 하죠. 개강일에 눈이 갈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바로 들었나? 안 들었나? 그것들을 파악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외국계 기업 4차 정도 준비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공백 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도 궁금하면 면접 때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바로 실행력에 옮겼는지 그것들을 볼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로입니다. 바로. 네, 빠르다는 얘기죠. 인정도 빠르고 행동력도 빠르다. 네, 그런 사람들 기업에 사실상 원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해서 이제 6개월간 이수를 했죠. 이수를 하면서의 이제 그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적은 내용입니다. 바로 수강을 들어간 결과 전 교육과정 내에서 2차례의 실무 포트폴리오. 예. 이제 비포, 애프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2차례의 실무 포트폴리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뭘 경험했어요? 교육기관에서. 최우수상 수여 경험이 있습니다. 예. 자, 2차례 실무 포트폴리오는 뭐 웬만한 국비지원 교육되는 사람들은 다 나오는 포트폴리오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최우수상 수여 경험은 그렇게 많은 경험일까요? 흔하지 않은 경험이죠.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안 했을 때 최우수상 수령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뭐입니까? 그 교육 과정 내에서 성실성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전 반드시 또 여기서 이거에 대한 증빙 서류를 최우수상 그 증빙 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를 해야겠죠. 당당하게. 예. 그게 파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최우수상과 그다음에 4년제 학사 취득 졸업증명서와 그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도 땄대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1년의 취업 준비 기간 6개월간의 성과 기간 동안에 최종적으로 성과를 정리를 하면 우선 포트폴리오, 그렇죠? 2개의 포폴, 그 다음에 최우수상. 최우수상 안에 많은 것들이 이제 또 어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최우수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네. 프로젝트 협업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힘들었던 거, 문제 해결, 어떤 리더십,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낼 수 있는 게 종합적인 그 산물이 바로 최우수상이라는 수여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자소서를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중점적으로 이 최우수상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몇 명이 어떻게 무엇을 만들었길래 정부 지원 교육기관에서 최우수상을 수여받았습니까? 라고 최우수상의 스캔본을 제 손에 들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물어볼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 저의 강점인 뭐가 있어요? 빠른 적응력. 예. 여기서는 이제 이분이 자기의 자기의 인정하는 것들을 빠른 적응력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우수상에 대한 경험에 대한 내용을 리더십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예. 빠른 적응력과 리더십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3개월간 성과를 내었던 경험을 토대로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기술 보유관 인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취업, 입사
전의 경험을 토대로 입사 후에 본인의 강점, 뭡니까? 적응력, 그 다음에 리더십. 요거를 가지고 빠르게 이제 적응을 하고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겠다라는 것들이 입사 후 포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내용 중에서 어떤 기업 분석이 있나요? 없어요. 뭐 LG에 대한 기업 분석이 있습니까? 삼성에 대한 기업 분석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요. 정리를 하면은 본인의 강점을 어필을 하면서 그 강점을 토대로 입사 후 포부, 빠른 적응력, 프로젝트 투입 이걸 어필하고 있는 게 이 두 개의 키워드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도 입사 후 포부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입사 후 포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 같지만 실제로 입사 후 포부에 대한 주체는 본인, 지원자 자신입니다. 네,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안에는 반드시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직무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잘 보이시나요? 비포 애프터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돼 있죠. 비포에는 기술 면접을 불합격할 정도로 학부 기술로는 부족하다는 것들을 알았고 시험 현황을 통해서 몇 번의 탈락을 통해서 알았고 그래서 빠른 인지와 실행력을 통해서 그래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 IT 정부 지원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고 그런 이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은 그냥 스펙만 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의 남들 다 하는 실무 포트폴리오는 다 했어요. 이거는 사실상 차별성이 없습니다. 원래는. 네, 차별성이 없어요. 왜냐? 남들도 다 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키포인트는 바로 그거죠. 최우수상 수요. 예. 최우수상을 받으신 분은 흔치 않죠. 그리고 진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걸 스캔해서 업로드하는 게 맞고요. 예. 요게 가장 주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 정말 이 사람은 또 열심히 했어요.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또 취업 준비를 전략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우수상이라는 아주 괜찮은 타이틀을 거머쥐고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상 또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의 그러면 정부 지원 그 교육과정 내에서의 그런 레벨을 A, B, C로 등급을 매겼을 때 A일까요? B일까요? C일까요? 최우수상을 수여한 사람 같은 경우.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A 등급을 줘야겠죠. A 등급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그 제가 갖고 있는 A 등급에 대한 내용을 저는 증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면접 때 물어볼 겁니다. 그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들하고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했다면은 최우수상이라는 거에 가장 초점을 맞추어서 이분은 자기소개서는 통과입니다. 그리고 면접도 통과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상 취업 준비는. 취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슬슬 이제 지금 25분이 다 되어가는데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가의 취업 준비가 끝이 아니에요. 사실상. 자, 이분은 빠른 적응력이라고 어필했잖아요. 신입분들이든지 경력직 분들이든지 피해갈 수 없는 또 하나의 관문이 뭐냐면 수습 3개월입니다. 그죠? 예, 수습 3개월. 이거 대체적으로 다 피해가지 못해요. 예. 이때 우리 또 채용 담당자와 같은 현업에 있는 그 팀 부서 사람들은 이 수습 3개월 동안 이 지원자를 예의주시할 겁니다. 예, 예의주시해서 정말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인 거지. 왜냐면은요, 이게 또 교육 과정 내에서의 어떤 빠른 적응력이 있던 사람인지, 또 현업에서 실제로 빠른 적응력이 있었던 사람인지,
그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진정성 여부에서 진위 여부는 정말 진짜인 그는 판별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람이 또 이 일머리가 있어서 학습머리, 공부머리 외쪽으로 일머리 쪽으로 또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또 파악하는, 네, 그렇게 파악이 돼서 된다라고 한다면 수습선결을 끝나고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4대 보험도 가입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 회사 내에서.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간단하게 입사업 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이 내용 봤을 때 그렇게 내용적으로만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삶 속에서 열심히 잘 사신 분이셨어요. 사신 분이셨는데 인터뷰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왜? 입사업 포부에 대한 막연한 카더라,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입사한 다음에 포부니까 그죠? 그래서 포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쓸까? 근데 이게 미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구체적일 수도 없고 솔직히 또 장담할 수도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전에 입사 전에 대한 내용이 내가 인성이 이런 사람이니까 입사 후에도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어필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입사 후 포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이런 입사 포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각자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26분인데 역시 4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내용을 채팅창에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고 정확히 30분에 오늘 오픈 취업 강의 자기소개서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아니면 좀 정리를 하시다가 질문 주셔도 좋긴 한데 어쨌든 저는 30분에는 이제 마치려고 하니까 공개적인 입사 후 포부에 대한 실사례를 드는 취업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겁니다. 자, 2분 남았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에 이제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작성법에 대해서 또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와주시고요. 그때도 역시 잘 나온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입사업 포부에 대한 자기소개서 입사업 포부에 대한 그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너무 달라서 여기서는 할 내용이 없으신 건가요? 뭐 둘 다 좋습니다. 네, 둘 다 좋은데 어쨌든 질문이 있으시면 하나라도 더 얻어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 600자가 채 되지 않으면서 빠른 내용으로 본인의 각오와 포부를 잘 어필한 내용이 입사 후 포부였었습니다.
자, 이제 30분이 되기까지 약 10초가 남았는데요. 정말 질문사항 없으시죠? 네. 자, 정확히 1시 30분입니다. 네. 오늘 입사 후 포부는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사 후 포부는 네.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셨던 분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IT 전공자의 그 현실을 파악을 했는데 그 현실이 다들 웬만큼 그 경쟁에서 밀렸다. 그래서 빠르게 인지를 하고 6개월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최우수상이라는 결과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이런 인물로서 회사에서 수익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어필하는 내용이 오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참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도 있었기에 오픈 취업 강의가 더 재밌게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픈 취업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